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월 첫날 쭈꾸미 낚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폭풍 입질 시간이 지나가고 물살의 세기가 줄어들면서 쭈꾸미의 입질도 뜸해졌습니다. 최근 쭈꾸미 조항이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여섯물로 물살도 좀 센 편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지만 아침에 폭풍 입질을 경험한 후라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따문따문 올라와주는 갑오징어의 입질에 위안 삼아 계속 낚시를 합니다. 예년보다 갑오징어의 사이즈가 많이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10월이면 이제 본격적인 갑오징어 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느낌에는 아직 사이즈 면에서는 본 시즌이 오픈되기 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날 제가 잡은 갑오징어만 30여 수 정도 되는데 방생한 어린 사이즈까지 포함하면 좋기 40여 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쭈꾸미 낚시를 와서도 갑오징어는 종종 잡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입질 패턴이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쭈꾸미와 갑오징어의 사냥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쭈꾸미가 자기 몸을 먹이에 모두 올리는 형태라면 갑오징어는 유영을 하면서 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앵글러가 느끼는 쭈꾸미의 입질은 채비의 무게감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갑오징어는 이런 사냥 방식의 차이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으며 무게감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애기를 잡고 도망가기도 하고 유영해서 애기를 잡고 더 올라올 수도 있으며 가만히 애기를 잡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갑오징어의 입질 패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아시게 된다면 갑오징어를 좀 더 수월하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갑오징어 입질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셨다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오징어 낚시의 경우 시즌 초반에는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입질이 더 시원시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을 발견하면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오징어 낚시 시즌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이즈도 신발짝 사이즈로 커지고 유영하는 능력도 훨씬 좋아져서 초반처럼 애기를 잡고 튀는 입질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기의 움직임에 맞춰서 옆에서 같이 유영하다가 슬쩍슬쩍 애기를 잡고 간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보통 촉수로 애기를 툭툭 치는 이카펀치도 이때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애기를 잡았다 놨다 하기 때문에 후킹 타임을 잘 못 잡는 경우도 발생하고 후킹이 되더라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쭈꾸미는 대부분의 경우 무게감을 확인하고 얼마나 빨리 챔질하느냐가 잡느냐 못 잡느냐를 판가름합니다. 하지만 갑오징어는 갑오징어가 애기를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 어느 부위를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후킹 미스가 날 가능성이 쭈꾸미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 쭈꾸미 낚시에서 후킹에 계속적인 실패를 하신다면 그것은 쭈꾸미가 아니고 갑오징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쭈꾸미 낚시에서도 갑오징어를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낚시의 채비는 간결하면서도 입질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직결 매듭이 가장 좋습니다. 갑오징어의 경우에는 애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가짓줄 채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애기와 봉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쭈꾸미 낚시에서 갑오징어도 같이 노린다면 굳이 가짓줄 채비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직결 채비로도 충분히 갑오징어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챔질 타이밍이 더욱 중요합니다. 갑오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보통 깐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챔질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입질을 확인하고 나서 챔질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기를 한 번에 쭉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에서는 더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챔질하시면 됩니다. 뭔가 일반적인 형태의 무게감이 아니거나 조리의 흐름과 파도의 높낮이로 인한 배의 움직임이 원인이 아닌
채비의 끈적거림이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챔질하시기보다는 한 박자 늦게 챔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줬다 뺏는 챔질 방법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텐션을 놓으면 쭈꾸미는 바로 애기를 놔버릴 수도 있지만 갑오징어는 유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기를 더 꽉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챔질. 이것이 바로 갑오징어의 챔질 방법입니다. 텐션을 놓는 것이 불안하시면 챔질 타이밍을 살짝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질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 둘까지 세신 다음에 셋에 챔질을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후킹 미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템포 늦은 챔질 방법은 쭈꾸미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질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갑오징어의 입질인지 쭈꾸미의 입질인지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느끼는 무게감에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툭툭 건드리거나 잡았다 놨다 하는 깐죽거림이 많으면 갑오징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갑오징어는 무게감의 변화를 크게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묵직한 무게감만 있다면 쭈꾸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낚시하는 포인트에서 주로 갑오징어가 잡히는지 쭈꾸미가 잡히는지도 확인해 둘 사항입니다. 그날의 입질 패턴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도 후킹이 잘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갑오징어와 쭈꾸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빠른 챔질이 잘 먹히는 경우 또한 있기 때문에 입질 패턴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쭈꾸미 낚시에서 갑오징어의 입질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쭈꾸미 낚시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갑오징어이고 대상 5종에 대한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갑오징어에 잘 먹힐 만한 수박색 애기 하나 정도는 챙겨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낭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